안녕하세요, 모야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. 제가 이번에 낙찰을 하나 받았는데요. 오피스를 받았어요. 단독 입찰로 받았는데 그 해당 오피스에 잔금일자가 있고 지금 은행 대출 실행해서 잔금을 납부했습니다. 그 명의를 이전했던 얘기죠. 그래서 해당 오피스텔에 세입자를 만나고 또는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미납에 관련된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. 그래서 오전에 가서 관리비 정산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했고요. 그리고 해당 오피스로 올라가서 호수에 올라가서 배를 눌렀습니다. 세입자가 마침 나오더라고요. 오늘 그날이 휴무라 그래서 세입자분이 계셨는데 신혼부부더라고요. 신혼부부 두 분이 다 계셔서 부부 내외가 있어서 같이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냐고 해서 집안에는 좀 지저분하다고 뭐 그래서 못 들어가고 나와서 그 커피숍에서 차 한잔 하면서 향후 이사 일정에 대한 조율을 위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.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본인들이 그 서류를 확인을 잘 안 하고 또는 확인을 했어도 사람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하고 돈을 냈다는 게 문제죠.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젊은 나이 겪었으니 좋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날짜를 확인 서로 조율하고 그리고 일단 왔습니다. 좀그 날짜 조율할 때도 그 아내분 되시는 분께서 그 가끔 얘기하다 보면 울먹울먹 하더라고요.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년 가까이 지난 거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경매를 넘어갑니다 이 얘기 듣고 법원 통지서 받은 것도 거의 1년 다 돼간 시점이에요 지금. 그래서 시간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막 많이 울었나 봐요. 근데 지금 많이 진정이 됐는데도 이제 저랑 얘기하면서도 가끔 울먹울먹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돈이 몇 천만 원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것도 얘기 듣다 보니까 청년 대출이라 그래서 대출을 한 80% 이상 받았더라고요. 전세금 자체에서. 그리고 나서 얻고 결혼식을 하고 살다가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따로 없잖아요. 그래서 얘기는 했죠. 이제 법적인 얘기를 정확히 해줘야 되니까 얘기해줬습니다. 현재 이 집은 배당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돈을 받고 이 집을 나갈게요 라는 얘기다. 그래서 앞이든 뒤든 어쨌든 현재 저 집을 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머무르실 수는 없습니다. 이사는 가셔야 됩니다. 그래서 언제쯤 이사 계획 있으시냐 그러니까 아직 그 확실히 집을 알아보지 못했대요. 그래서 낙찰자분이 오시면 이런 얘기를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저는 오늘 잔금을 했기 때문에 오늘부로 이 대출이자가 계속 나갑니다.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현재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한테 제가 피해를 드린 건 아니지만 힘드신 분한테 이자가 이만큼 나가니 이자 비용을 부담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과한 것 같고, 그래서 제가 일단은 날짜를 얘기해 주시면 그 편의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최종적인 이사 날짜는 조율을 하고 왔고요. 여유를 조금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더 미뤄서 한 달 정도 여유를 더 드렸습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2달 정도 여유를 드린 거죠. 이렇게 했고요.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물어봤죠. 이건 개인적인 거지만 어떻게 이 집을 계약을 하셨나요? 라고 어떤 스토리로 계약이 되셨나요? 물어보니까 동네 시세가 부동산 갔더니 신혼집 알아보러 갔더니 시세가 근저당이 앞에 있고 그걸 감안해서 전세가 이 정도입니다 하고 다 그 정도로 맞춰져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동네가 진짜 오피스텔이 많은데 여기 다 그러면 거의 다 이거란 얘기네. 팀 꾸려서 사기치고 이렇게 했단 얘기네. 알겠더라고요.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집을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하셨나요?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앞에 근저당이 있는데 큰 문제는 없고 이 집이 워낙 비싼 집이라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은 다 배당으로 찾아갈 수 있다. 근데 만에 하나 돈이 좀 모자라게 못 찾아간다면 내가 책임질게 하고 공인중개사가 거기다 뭐 이게 뭘 써줬나 봐요. 뭐 보진 않았지만 써줬대요. 책임진다.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.
신혼집 계약하고 1년도 안 돼서 경매 넘어간다는 통지서 받은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. 1년도 안 돼서 받았으니까 계약하고. 그 부동산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. 거기 법원 내용 받고 경매 넘어간다는 내용 받고 가보시니까 그분이 계시던가요? 그러니까 임대라고 내놓고 비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뻔하잖아요, 스토리가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걔는 저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애들이니까 앞으로 이번 이렇게 한번 겪어보셨잖아요. 이런 일을 두 번 겪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. 없는데 겪어보셨으니 다시는 이런 일은 겪지 않으실 거예요. 그리고 밑거름이라 생각하시고, 제일 중요한 건데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이 있고 제 1순위가 소유권일 거예요. 당연하죠. 소유권 이전하는 그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소유권자와 새 들어간 나와 그 사이에 어떠한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. 계약하면 안 됩니다. 만일 있다 그러면 이걸 다 그 말소해 주세요, 제거해 주세요, 지워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, 그게 완료됐을 때 잔금을 내야 하고 전입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남편분이 그러면 근저당이 없으면 되나요? 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. 근저당 뿐만 아니라 많다. 가압류, 가처분, 압류, 뭐 법적 용어로 따지면 많다 한데, 모두 뭐가 됐든지 간에 소유권과 내가 전입 들어가는 그 날짜 사이에 한글도 있으면 안 되고, 이상한 한글도 있으면 안 되고, 숫자도 있으면 안 된다. 그러니까 돈이죠. 두 가지가 있으면 안 된다. 있으면 그냥 지워달라고 하면 된다. 문제 없다라는 말로 해도 소용없다. 지워달라고 하면 된다. 만약 그렇게 사기치려는 작자들이었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뭐 이상한 사람들이네, 가세요, 그런 계약은 없어요 하고 내보낼 거예요. 차라리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. 그런 집에 문제가 있으니까. 그죠?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.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고요. 신혼부부가 아마 이해는 했을 거예요.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봤대요. 근데 안 해볼 수가 없죠. 누구나 다, 저도 마찬가지예요. 겪어볼 수 있잖아요. 저도 사기를 당해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명심하시고, 뭐 안타깝긴 해요.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 성인이고 본인이 어떻게든 했던 일이기 때문에 사인을 했잖아요.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됩니다.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. 그런 사기친 사람들이 이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께서 또 이번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도 없애겠다, 잡겠다, 빌랑을 잡겠다 막 하잖아요. 못 잡아요. 꼬리 자르기 하고 도망간 애들을 뭘로 잡아요? 돈 땅에 파묻고 그리고 깜빵 갔다 오고 이러면 땡인데 못 잡아요. 걔네들 못 잡아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사기 안 당하려면 가장 기본은 알고, 기본은 지키고 계약을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건 안 하면 돼요. 정상적이지 않잖아요, 이게. 아니, 집이 몇 억인데 전세가 몇 천밖에 안 되면 그게 정상입니까?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. 정상적으로 세를 놓는 거예요? 아니잖아요. 정상적이지 않은 건 하지 않으면 돼요. 아주 그냥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속지 마시란 얘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켰습니다. 현재 계신 분들이 퇴업을 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맞춰지면 그 내용으로 또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